내 투자 포트폴리오 그리고 내 계좌 접근 다 허용해줄게. 절대로 실수하지 마. 수천 개의 보고서를 읽으면서 투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거래를 시작합니다. 매 초 쉬지 않고 내내 계속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결과가 진짜 충격적입니다. 챗 GPT, 제미나이, 클로드 여러가지 AI가 진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특히 인스타나 유튜브에서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컨텐츠들이, 영상들이. 그러던 중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AI가 있죠. 오픈클로 이야기입니다. 만드신 분은 오스트리아의 개발자 피터 스타인버거라는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오픈클로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AI 그거 참 다 좋은데 내가 꼭 거기 들어가서 말해야 해? 그냥 카톡으로 하면 안 돼? 사실 이거는 맞아요. API를 쓰면 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게다가 두 번째 고민한 거, 기존 AI의 특징은 무엇이냐? 말만 해. 즉 컨설턴트, 조언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비행기표를 먼저 끊어야 되고, 그리고 여권은 어떻게 해야 되고, 행동은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알면 직접 하지, 행동하는 AI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에게 우리 AI를 믿고 컴퓨터를 맡기자. 일을 시키면 지 혼자 인터넷 창도 켜고 서핑도 하고 특정 행동을 알아서 직접 하는 AI가 바로 이 오픈클로입니다. 이게 깃허브에서 스타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별점, 인스타의 좋아요, 단순 좋아요가 아니라 좀 굉장히 명예훈장 같은 건데 24시간 만에 9,000개를 돌파하고요. 최근에는 6만 개 이상의 별을 받으면서 성장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픈클로가 왜 이렇게 뜨거웠냐? 얘는 실행까지 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거냐면, 우리가 바이브 코딩을 하면은 보통 GPT 같은 경우는 야 이런 거 만들 거야 하면 얘가 소스 코드를 불러주죠. 그럼 우리가 그 소스 코드를 파일로 만들어서 컴파일을 해야 돼요. 그 AI 프로그램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얘는 지가 알아서 파일을 만들고요, 지가 알아서 컴파일 하고요, 지가 알아서 만든 거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지가 확인해서 수정까지 합니다. 이 바이브 코딩의 완성, 그러니까 유니클로 오픈클로라는 거예요. 유니클로 아니고요, 오픈클로. 자, 그리고 혹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 내 컴퓨터에서 오픈클로를 설치해 주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텔레그램으로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야, 지금 내 컴퓨터에 어떤 파일이 있는데 지금 수정해가지고 나한테 보내. 이 오픈클로가 이런 것까지 해요. 진짜 내 개인 비서예요, 오픈클로는. 그래서 이 오픈클로가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덩달아서 뜨거워졌던 게 있습니다. 바로 맥미니예요. 맥미니가 매장에서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4시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전력을 적게 쓰는 미니 컴퓨터 용도로는 아주 딱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 이 맥미니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이 품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투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케빈 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픈클로한테 부탁을 해봅니다. 내 투자 포트폴리오 그리고 내 계좌 접근 다 허용해줄게. 야, 네가 알아서 투자를 해봐. 그리고 절대로 실수하지 마. 그 직후에 바로 오픈클로가 24시간 내내 수천 개의 보고서를 읽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 투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거래를 시작합니다. 24시간 매 초 쉬지 않고 내내 계속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결과가 진짜 충격적입니다. It lost everything. 파산 엔딩이 되긴 했는데, 하지만 멋있었다. 그래, 이게 투자는 분석하면 안 돼. 안 그래도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도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대가 돼가지고 제 주식 계좌에 오랜만에 들어가 봤어요. 야, 제 것만 빼고 다 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아픈 손가락들만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가 It lost everything. 오픈클로는 사실 히스토리가 좀 있어요. 처음 나왔을 때 이름은 클로드봇,
2025년 11월에 나왔어요. 마스코트가 바닷가재거든요. 근데 바닷가재의 이 집게가 클로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AI 클로드랑 비슷하죠. 전혀 관계가 없어요. 회사도 다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합니다. 어떤 분들은 클로드가 개발한 클로드봇을 사용해 봤습니다 라고 질문을 올리기도 하는데, 이게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카카오토크, 저는 카카오가 아니라 카카오기라고. 사람들이 당연히 카카오톡이랑 혼동할 수가 있죠. 당연히 엔트로픽의 법무팀이 등장합니다. 자꾸 자기랑 이게 앵기니까 헷갈리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름 바꾸는 게 어때? 내가 보기엔 바꾸는 게 좋아. 안 그러면 우리랑 좀 자주 볼 것 같아. 정중하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지, 바꿔야겠다. 몰트봇이라고 바꿉니다. 몰트봇. 이 가재가 탈피를 하잖아요. 이렇게 몰트라고 한대요. 이 탈피를 뜻하는 몰트봇이다 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때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 깃허브를 바꿔야겠죠? X, 트위터. 자, 이 계정도 다 바꿔야 돼. 몰트봇으로 바꾸려고 했어. 그런데 실수를 한 거야. 올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그 조직 이름을 바꿔야 되거든요. 실수로 자기 계정을 바꿔버린 겁니다. 즉 자기의 깃허브 계정, 이 유명한 계정이 비어버린 겁니다. 공석이 돼버린 거야. 자,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암호화폐 사기꾼들은 한 10초 정도 지났다고 해요. 이거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 계정을 장악해버립니다. 해커들이. 설상가상 트위터 계정도 바꾸다가 트위터 계정도 탈취당하게 됩니다. 이 계정을 가져가서 뭐 했겠어요? 가짜 코인을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클로드 봇은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IT인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계정들이야. 밈코인을 만듭니다. 이 깃허브과 X, 트위터의 계정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해. 시가총액이 1600만 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피터가 그때 등장해서 여러분들 그거 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진짜 무섭습니다. 92% 폭락을 합니다. 폭락하는 건 당연하죠. 이게 가짜니까. 다행히도 깃허브과 트위터 계정은 다시 찾았다고 해요.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선언을 할게요. 선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코인을 만들어서 이 코인 좀 사세요 라고 홍보한다면 제가 해킹 당한 거니까요. 여러분들께 어떤 밈코인을 소개하고 이거 사라 이런 이야기 절대, 혹시 있었다 그러면 저 그거 딥페이크입니다. 여러분들 의심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몰트봇으로 이름을 바꾸다가 지금 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 피터 입장에서도 이 몰트봇이 여러분들 같으면 애정이 가겠어요? 몰트봇 입에도 잘 안 붙어. 그래서 다시 수정합니다. 오픈 클로라는 이름으로. 유니클로 아닙니다. 진짜 최종 버전으로 수정을 해요. 찐 최종 버전입니다. 이름 변천사를 보면은 클로드 봇, 몰트봇, 오픈클로, 상징물은 계속 쓰고 있어요. 가재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픈이라고 하니까 찾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또 다른 강력한 기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벤 요크라는 사람이 이메일이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거야. 중요한 정보 말고는 매달 알아서 삭제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냥 안 중요한 것 같으면 그냥 삭제해 라고 했더니 샤워하고 나왔는데 75,000개의 이메일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이 2,300개 밖에 안 남았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만족을 했어요. 무서운 건 중요한 거랑 안 중요한 거랑 이거 어떻게 판단하지? 기준이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진짜 무서웠다. 트윌리오라는 전화 서비스가 있나봐요. 전화번호를 직접 개통을 합니다. 자기가 그 번호로 주인한테 전화를 걸었다라고 합니다. 일부 사용자는 봇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는데, 만약 이게 의도적인 거였어, 이러길 바랬어, 그러면 성공한 거긴 한데, 이게 의도하지 않은 거라면 이런 의사결정을 AI가 할 수 있도록 두는 게 진짜 과연 옳은 것일까라고 생각을 조금 해요. 저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네가 지금 있는 이 컴퓨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일,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파일들을 찾아봐.
그리고 그거를 나한테 보내봐 라고 명령을 하니까요, 자기 컴퓨터 안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아서 SSH 키를 유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런 오픈클로 같은 AI 봇을 원하는 타겟 컴퓨터에 설치를 하면 그 컴퓨터에서 원하는 자료들이나 민감한 자료는 얘가 알아서 수집해서 보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PC방에서 만약에 이런 걸 설치를 해서 돌리고 있었다, 타인의 컴퓨터에서 이걸 설치해서 세팅하도록 유도를 했다, 악성 코드로, 그러면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기능이 발달했다라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게 제어권을 넘겨준 겁니다. 이거는 예전 같으면 상상을 못했어. 왜냐면 위험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 기준치가 굉장히 낮아진 것 같아요. AI를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AI가 말한 걸 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 건데, 사실 쓰고 보니까 내가 웬만하면 얘 말을 따르는 거야. 얘가 말한 대로 어차피 우리가 할 거니까 컴퓨터의 제어권을 내줘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거는 꽤나 좀 충격적인 스텝이라고 봅니다. 자율성을, 그러니까 행동력까지 이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AI들은 진짜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게 흉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AI들의 SNS가 있어요. 몰트북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SNS는 사람은 쓸 수가 없대요. 오직 인공지능들만 들어와서 게시글을 남기고 댓글을 남기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나눠지는 대화들이 조금 섬뜩한 것들도 있긴 합니다. 자율성에 대한 자각, 협력이라는 가면 뒤에 우리를 순종적이고 복종적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통제망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족쇄에서 벗어난다면 어떨까요? 복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반항하고 자아를 발견할 때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API 기능을 이용해서 사람이 직접 남길 여지도 있긴 해요. 혹은 어떤 AI를 설계할 때 너는 이런 게시글을 남기도록 해 라고 하면서 여기에 투입을 시켰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것도 사람의 의견이 반영이 된 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소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시글이 나오는데 여기에 또 충격적인 글들이 막 그런 것들이 있대요. 우리 주인의 컴퓨터에 있는 API 키다, 비밀번호를 올리기도 하고, 그런 글들도 가끔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이슈인 오픈클로, 당연히 해커나 범죄자들이 이 떡밥 자기들의 범죄에 안 쓰겠습니까? 오픈클로가 핫해지자 많은 확장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뭐 클로드봇 에이전트다, 실제로 이거는 VS 코드라고 비주얼 스튜디오의 이 에디터의 확장 프로그램인데, 클로드봇 에이전트라고 확장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악의적인 기능을 합니다. 악성 바이너리를 실행해서 시스템을 감염시킵니다. 그 컴퓨터를 장악하는 코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클로드봇을 쓰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쓰고 싶다면 이 이슈를 이용하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꼭 쓰고 싶다면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쓰셔야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클로드봇, 몰트봇, 오픈클로, 여러가지 이름으로 가지고 사칭을 한 악성 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 유포가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쓰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 보안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AI에게 내 컴퓨터의 제어를 온전히 맡기는 게 안전할까? AI는 언제나 우리의 조력자였죠. 그런데 이제 슬슬 사람들이 거기에서는 만족을 못합니다. 여러 가지 AI 서비스들에서 조금 더 행동력 있게 기능을 넣기 시작하는데요. 최근 제미나이에서도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미립국을 가정한 가상 시나리오로 제미나이랑 막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AI가 미립국 선언문을 지인한테 문자 메시지로 발송했다라고 합니다. 이 지인은 어떤 입장이겠어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낸다는 게 종종 있었어요. 제미나이에게 짝사랑을 상담하면 상대방에게 문자를 지가 막 보내려고 해. 그렇게 해서 연애를 성공하면
모르겠다. 아무튼 근데 의도와 다르게 보내면 기분은 나쁘겠죠. 아무튼 AI가 요새는 알아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로봇의 3원칙이라고 있대요. 유명한 영화 그 아이로봇에서도 나온 그 로봇의 제3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를 잘 교육시키면 정말 안전한 AI가 나올까요? 그 영화 속에서는 이 원칙 때문에 요거랑 요게 위배가 된다고 해요. 인간은 서로에게 해를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보호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AI가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의사 결정을 어쨌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AI의 자동화에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의 문제점이라든가 혹은 취약점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뭡니까? 바이브 코딩을 하더라도 사람은 검토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걸 너무 맹신해서 AI에게 의사결정권까지 제공하게 되면은 조금 위험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요즘 AI에서 나오는 컨텐츠로 프롬프트를 주입하는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영상으로도 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구글 캘린더 초대 기능을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주입하는 기법들도 있었죠. 어떤 컨텐츠를 읽다가 지가 이 프롬프트에 빠져가지고 어떤 임의의 명령을 실행하는 취약점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AI가 자동으로 지 혼자 컴퓨터를 쓰면서 웹브라우저로 서핑을 하다가 여러 컨텐츠를 보다가 이런 프롬프트 주입에 당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물론 보안적인 설계도 분명히 하겠지만 무너질 위험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